오늘은 최근 논문을 하나 좀 들고 왔어요. 논문을 막 열심히 보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진 않은데, 사실은 이제 치액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술들이 다 표준화가 돼 있고, 또 사실은 보통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논문이 나오진 않지만,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수술법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와서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의 신뢰도나 어떤 그런 걸 볼 때 가장 신뢰가 높은 논문의 그 디자인이, 임상시험의 디자인이 이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란 치료와 B란 치료를 이제 미리 디자인을 다 해서 환자분을 인로를 시켜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A가 우위에 있냐 B가 우위에 있냐를 각 우리가 이제 수술의 결과,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좋은 논문들에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온 논문은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치액 수술 방법 중에 이제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술, 영어로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플드 헤모로이드 팩시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드리는 그 리가쇼라는 장비를 이용한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술을 비교했던 그런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리뷰 논문이 나왔어요. 리뷰 논문이 뭐냐면은 최근까지 그 디자인에 의해서 나왔던 논문들을 다 합쳐서 조금 더 N수를 넓혀서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논문을 리뷰 논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이제 논문이 나와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총 5개의 스터디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총 환자 수는 397명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치액 수술 갖고 이 RCT를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둘 다 좋은 수술이라고 하는 게 결론이기는 합니다. 그럼 뭐 얘기가 뭐냐? 근데 리가쇼를 이용한 치액 절제 수술이 저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조금 더 수술 시간이 짧고요. 중요한 거는 재발률이 좀 적다라는 코멘트를 좀 달아줬어요. 왜냐면은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수술은 치액을 다 제거하지 않고 뭐 일부를 제거하지만 결국에는 위로 고정해서 탈항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치액이 남아있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원형문합기를 통해서 치액을 다 제거하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수술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형문합기 수술에서 장점이라고 하는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스테플이, 이 원형문합기가 찍히는 라인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적은 건데, 치액을 제거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려면은 이 원형문합기가 찍히는 부위가 더 항문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통증이 적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장점에서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부터, 물론 최근에 이제 모디파이드 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수술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몇 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을 때, 추적 관찰했을 때 재발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요. 대신에 리가쇼를 이용한 치액 절제술은 예전부터 해왔던 우리가 보통 하는 클래시컬한 치액 절제술만큼의 치액을 제거합니다. 대신에 초음파 절삭기라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혈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혈이 유리하다는 거는 각각의 상처에 대해서 지혈을 이용한 봉합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적고, 또 우리가 수술 후에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봉합이거든요. 꼬맨 자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변 볼 때는 당연히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꼬매놓은 자리는 계속 그 주변, 특히 괄약근 쪽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사이에는 변 볼 때만 아픈 게 아니고 변 보고 나서도 중간에 계속 아픕니다. 근데 이 리가쇼라는 장비는 그러한 봉합술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간의 통증이 훨씬 적죠. 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절제하고 봉합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지혈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봉합에 필요한 시간, 봉합의 숫자가 는다고 판단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유드리는 이유가 이 리가쇼 수술법을 하시게 되면 수술 후 초기에 그 극심한 통증의 정도가 확실히 좋아지고요. 또 통증이 적은 분들이 상처 치유도 빠르거든요. 왜냐면은 항문이 아프면 계속 긴장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상처가 잘 아물려면 적절하게 혈액순환이 돼서 상처 치유가 잘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긴장돼 있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처 치유가 늦습니다. 그래서 리가쇼 치액절제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장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러면은 리가쇼 수술은 그냥 옛날에 하는 수술하고 똑같이 절제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리가쇼 수술법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 초음파 절삭기를 잡고 시술을 하는지도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과도하게 잡고 깊게 잡게 되면 물론 초음파 절삭기라고 하는 게 주변으로 열 전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적절한 깊이와 적절한 위치에서 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법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고민을 했던 의사가 하는 게 조금 더 그 리가쇼 치액절제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리가쇼 장비를 갖고 수술하는 병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전혀 뭐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본인 부담이 있는 급여로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기가 편해진 상황이고요. 충분히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내가 보기에도 나는 이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장점이 있겠다는 게 그 외과 의사하고 얘기가 잘 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장점이 있다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갖고 와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 방법들을 비교한 논문이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